오늘은 유튜버들의 로망 하나를 계산기에 올려보겠습니다. 실버 버튼, 구독자 10만 명이에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구독자 10만 채널이 한 달에 조회수 50만 회를 만들고 광고 단가를 한국 채널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잡으면 광고 매출이 월 225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장비값을 빼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빼고 세금까지 빼면 월급 178만원,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만 1천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실버 버튼을 걸어놓고도 이 숫자는 채널마다 10배 넘게 벌어집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장부를 보면 상위 1% 유튜버는 한 해 13억 2천만 원을 벌었고 신고자의 절반은 연 1,800만 원, 월로 150만 원어치를 신고했거든요. 오늘은 왜 같은 은색 상패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유튜브 공식 문서와 국세청 신고 자료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버 버튼이 뭘 보증하는 상패인지부터요.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채널에 보내주는 크리에이터 어워즈입니다. 구독자 100만이면 골드, 1000만이면 다이아몬드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유튜브가 의뢰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 기준으로 2020년 말에 구독자 10만을 넘긴 한국 채널이 5,500개였습니다. 전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나라에서 5천여 개 분명히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문을 통과했으면 먹고 살 만큼은 벌겠지. 오늘 확인할 건 바로 그 가정입니다. 실버 버튼은 구독자 10만을 보증하는 상패지 월급을 보증하는 상패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오늘 계산의 전부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게 유튜브 고객센터의 파트너 수입 개요, 수익 공유 비율 항목 실제 화면입니다.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파트너가 보기 페이지 수익 창출 부속 약관에 동의하면 유튜브는 보기 페이지의 공개 동영상에 표시되는 광고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5%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낸 돈에서 유튜브가 45%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터가 55%를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이 55%가 롱폼 보기 페이지 광고에만 적용되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같은 문서에서 쇼츠는 계산법이 아예 달라요. 쇼츠 광고 수익을 풀에 모아서 조회수 비중대로 나눈 다음 거기서 45%를 받습니다. 멤버십이나 슈퍼챗 같은 후원 수익은 또 달라서 70%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 배분은 하나의 비율이 아니라 수익원마다 다른 표입니다. 오늘 계산은 이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롱폼 광고 수익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반전을 먼저 보여드리죠. 유튜브 광고 수익 계산식은 이겁니다. 조회수 곱하기 RPM. RPM은 조회수 1000회당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유튜브 목 45%를 떼고 광고가 안 붙은 조회수까지 다 반영한 실수령 단가입니다. 자, 이 식을 다시 보세요. 조회수 그리고 단가. 구독자 수가 없습니다. 실버 버튼의 기준인 구독자 10만은 월급 계산식에 등장하지 않는 변수예요. 구독자는 조회수를 만들 가능성이지 조회수 자체가 아니거든요. 업로드를 쉬는 10만 채널은 조회수가 0에 수렴하고 알림을 눌러둔 열성 구독자가 많은 3만 채널이 10만 채널보다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버튼 받으면 얼마 버냐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고 오늘은 그 대신 시나리오 3개를 계산합니다. 계산 조건을 박아두겠습니다. RPM은 채널 주제와 시청자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외 분석 업체들과 국내 채널들이 공개한 사례 기준으로 한국 시청자 위주 채널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능이나 브이로그처럼 광고 단가가 낮은 주제는 1000회당 1에서 2달러, 정보나 리뷰처럼 광고주가 붙는 주제는 3에서 5달러, 금융이나 재테크처럼 단가가 높은 주제 혹은 영어권 시청자가 많으면 8달러 이상도 나옵니다. 환율은 요즘 시세로 1달러에 1,500원으로 잡을게요. 시나리오는 3개입니다. 첫째, 조용한 10만 채널. 예전 영상 위주로 한 달에 조회수 10만이 도는 채널이에요. 둘째, 평균적인 10만 채널. 꾸준히 올려서 월 조회수 50만을 만드는 채널. 셋째, 잘 도는 10만 채널. 알고리즘을 타서 월 200만 조회가 나오는 채널입니다. 셋 다 실버 버튼은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곱해보죠. 조용한 채널부터요. 월 10만 조회에 RPM 2달러면 200달러, 우리 돈 30만원입니다. 한 달 광고 매출이 30만원이에요. 다음, 평균적인 채널, 월 50만 조회에 정보성 주제 RPM 3달러면 1500달러, 2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도는 채널, 월 200만 조회에 3달러면 6000달러, 900만원이에요. 같은 실버 버튼인데 3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30배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결론이 나와요. 실버 버튼 받으면 얼마 버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 성립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채널 한 달에 조회수 몇이고 RPM이 얼마인가? 오늘의 메인 계산은 이 중에 가운데 월 225만원짜리 평균 시나리오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225만원이 매출이지 월급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차례예요. 카운터에 225만원을 올립니다. 유튜브는 무자본 창업처럼 보이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편집용 컴퓨터, 중국 구성으로 300만원어치 장비를 3년 쓴다고 하면 한 달 감가가 8만원대예요. 여기에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썸네일 도구, 음원 라이선스, 통신비 같은 도구 값이 월 5만원 안팎 붙습니다. 사례 기준으로 합쳐서 월 15만원을 잡을게요. 참고로 이건 편집을 전부 본인이 할 때 얘기입니다. 편집자를 쓰는 순간 편당 10만원대 외주비가 나가면서 이 칼질이 수십만원짜리로 커져요. 오늘은 혼자 다 하는 마인족 기준입니다. 카운터 225만에서 210만원. 직장인일 때는 잘 안 보이던 항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업 유튜버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을 나눠내줄 회사가 없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이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소득의 9%를 혼자 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4.5%지만 유튜버는 9% 전부가 내 몫이에요. 월 소득 200만원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20만원 안팎이 나갑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오늘은 20만원으로 잡을게요. 카운터 210만에서 190만원. 참고로 이 항목은 벌이가 늘면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 채널이 커져도 비율로 따라옵니다. 유튜브 수익은 국세청 기준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애드센스로 달러가 들어오니까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외화로 받아도 신고 대상이고 국세청은 외환 송금 자료로 이걸 다 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연수입 2,700만원 규모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대략 월 12만원꼴이 나옵니다.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예요. 카운터 190만에서 178만원. 여기가 오늘 카운터가 멈추는 자리입니다. 광고 매출 225만원짜리 평균적인 실버 버튼 채널의 월급 178만원. 이 채널이 늘 하는 마지막 환산입니다. 178만원을 시간으로 나눠보죠. 월 50만 조회를 유지하려면 업로드를 쉴 수가 없습니다. 주 1.5편, 한 달에 요편이라고 하면 편당 기획과 대본에 6시간, 촬영에 4시간, 편집과 썸네일에 12시간, 커뮤니티 관리와 분석까지 얹으면 편당 25시간 안팎이에요. 사례 기준으로 월 16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직장인과 똑같은 노동량이에요. 178만원을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1,000원. 2026년 최저임금이 1320원이니까 그 언저리에 겨우 올라선 숫자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상위 몇 %의 채널을 만들어낸 사람의 시급이요. 물론 이건 평균 시나리오고 아까 그 잘 도는 채널은 같은 노동으로 시급 5만원이 넘습니다. 이 직업은 노동량과 수입이 비례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게 매력이자 함정입니다. 시급 11,000원이 답답해서 편집을 외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해두죠. 사례 기준으로 10분대 영상 편집 외주는 편당 1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월 6편이면 60만원이에요. 아까 그 월급 178만원에서 60만원이 더 빠지면 118만원이 됩니다. 대신 편당 12시간짜리 편집 노동이 사라지니까 월 노동시간이 160시간에서 90시간 언저리로 줄어요. 118만원을 9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3,000원. 시급은 조금 오르는데 월급은 확 줄어드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가 남는 장사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예요. 아낀 70시간으로 영상을 더 만들거나 협찬을 띄워서 60만원 이상을 새로 벌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외주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채널이 커지는 시기에는 투자가 되고 정체기에는 출혈이 되는 항목이라 외주의 타이밍이 유튜브 운영의 승부처 중 하나입니다. 제 계산이 너무 박했는지 실제 장부로 교차 확인하죠. 지금 화면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신고 자료를 다룬 보도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2019년 1327명에서 2023년 2497명으로 늘었어요. 4년 만에 18배입니다. 그 중에 연수입 1억 원을 넘긴 사람은 2023년 기준 4032명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숫자 2개. 상위 1%의 연평균 수입은 13억 2천만 원. 반면 신고자 하위 50%가 한 해 평균 벌어들인 수입은 1,800만원가량입니다. 월로 150만원. 그것도 장비값이며 보험료며 세금을 빼기 전에 총수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178만원이 후하면 후했지 박한 계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을 신고할 정도가 되는 25,000명 안에 들어도 절반은 월 150만원어치 매출이 현실이에요. 이 장부가 말해주는 구조를 한번 정리하고 가죠. 유튜브 수익은 평균을 내면 안 되는 분포입니다. 상위 1%가 13억을 벌고 하위 절반이 1,800만원을 버는 판에서 평균을 내면 수천만원짜리 그럴듯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론에 나오는 유튜버 수입 얘기가 늘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뉴스가 되는 건 상위 1%의 13억이지 절반의 150만원이 아니거든요. 시청자 눈에 보이는 표본 자체가 성공한 채널로 쏠려 있는 거죠. 창업 통계에서 봤던 생존 편향이 여기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남의 채널 수익 기사는 근거가 못 돼요. 근거가 되는 건 분포표고 분포표의 절반은 월 150만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계산은 전부 수익화가 켜진 채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자격부터가 관문이에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받으려면 구독자 1000명에 최근 12개월간 공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회고요. 4000시간이 감이 안 오실 텐데 분으로 바꾸면 24만 분입니다. 10분짜리 영상을 사람들이 끝까지 본 게 24,000번 쌓여야 하는 양이에요. 문턱을 넘어도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잔액이 $100, 약 15만원을 넘어야 지급해요. 조용한 채널은 첫 입금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리하면 이 직업은 문턱 전까지는 수입이 0원이고 문턱을 넘어도 절반은 월 150만원 매출인 구조예요. 첫날부터 단가가 있는 다른 일들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수익화가 켜지고 나면 실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월급,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들어와요. 애드센스가 매달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전달 수익을 송금하는데 은행 외화 계좌로 받아서 환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월급은 환율을 탑니다. 요즘처럼 환율이 1,500원 언저리면 같은 1,500달러가 225만원이지만 환율이 1,300원이던 시절이면 195만원이에요. 내가 한 일은 똑같은데 환율 하나로 월급이 30만원 움직이는 겁니다. 세금 쪽에도 국경이 하나 있어요. 미국 시청자에게서 나온 수익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먼저 원천 징수될 수 있는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조약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낸 세금은 한국에서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최고 세율로 떼여요. 채널을 키우는 것과 별개로 이런 서류 작업이 유튜버라는 개인 사업의 관리 업무입니다. 요즘은 쇼츠로 구독자를 모으는 채널이 많으니까 이 경우도 짚어야 공정하죠. 쇼츠는 아까 본 것처럼 배분 구조가 다르고 단가도 훨씬 낮습니다. 사례 기준으로 쇼츠 RPM은 1000회당 0.1달러 안팎이에요. 롱폼의 몇십 분의 1입니다. 쇼츠 조회수 월 1000만 회를 만들어도 1000달러, 150만원 언저리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쇼츠로 빠르게 모은 실버 버튼은 광고 수익 기준으로는 롱폼 채널보다 한참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츠 채널의 수익 모델은 광고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쇼츠로 모은 시청자를 롱폼이나 라이브로 데려가거나 협찬과 자기 상품으로 버는 겁니다. 같은 10만이라도 채널의 체질에 따라 광고 수익은 완전히 다른 직업이 되는 거죠.
구독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요. 구독자 10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나 있습니다. 구독은 취소하지 않는 한 숫자로 남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영상을 보는지는 별개거든요. 몇 년 전에 구독을 누르고 잊어버린 사람, 관심사가 바뀐 사람, 유튜브 자체를 덜 보게 된 사람이 목록에 그대로 쌓여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어보면 이게 숫자로 보입니다. 새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 중에 실제로 시청하는 비율이 채널마다 다르고 오래된 채널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된 10만 채널과 이번에 막 10만을 찍은 채널은 같은 상패를 받아도 조회수 체력이 다릅니다. 실버 버튼이 과거의 기록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구독자는 은행 잔고처럼 쌓이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새로 채우지 않으면 활성분이 줄어드는 저수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채널의 건강은 구독자 총수가 아니라 최근 영상의 조회수 추세로 봐야 하고 남의 채널을 부러워할 때도 구독자가 아니라 최근 한 달 조회수를 봐야 정확합니다. 여기서 실버 버튼 채널의 진짜 수익 구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구독자 10만쯤 되는 채널이 광고 수익만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협찬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사례 기준으로 구독자 10만 채널의 협찬 단가는 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광고 매출 225만 원짜리 채널이 협찬 한두 건을 받으면 그달 수입이 2배가 되는 구조예요. 여기에 멤버십, 슈퍼챗, 그리고 자기 상품이나 강의로 있는 경우까지. 그러니까 유튜브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실제 구조는 광고가 바닥을 깔고 협찬과 상품이 위를 채우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전제가 있어요. 협찬은 조회수가 아니라 신뢰를 삽니다. 아무 광고나 받기 시작하면 채널의 신뢰가 깎이면서 본체인 조회수가 무너져요. 광고 수익이 낮다고 협찬으로 급하게 메우려다 채널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직업의 불안정성도 숫자로 짚고 가죠. 첫째, 광고 단가는 계절을 탑니다. 광고주 예산이 몰리는 연말에는 RPM이 오르고 예산이 리셋되는 1월에는 뚝 떨어져요. 같은 조회수인데 12월과 1월 수입이 몇십 %씩 차이 나는 게 정상인 시장입니다. 둘째, 조회수 자체가 알고리즘의 손에 있어요. 어제까지 잘 돌던 채널이 추천에서 빠지면 조회수가 반토막 나는데 그 이유를 유튜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배달편에서 콜 배정권이 알고리즘에 있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내 월급의 분자도 분모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전업으로 삼으려면 최소 몇 달치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야 하고 잘된 달의 수입을 평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잘된 달이 아니라 1월 같은 비수기예요. 사례 기준으로 1월 광고 단가는 연말 대비 30에서 50%까지 내려앉는 게 보통이라 연말 수입으로 짠 생활비 계획은 1월에 바로 구멍이 납니다. 유튜버의 가계부는 12달 평균이 아니라 제일 낮은 달에 맞춰 설계해야 버텨요. 이 직업의 체질을 확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답은 채널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이 직업의 등급을 가릅니다. 유행과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조회수의 대부분이 업로드 직후 며칠에 몰려요. 업로드를 멈추면 조회수가 몇 주 안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노동을 멈추면 수입이 멈추는 사실상 배달과 같은 일당 구조예요. 반대로 검색형 정보 채널은 옛날 영상이 검색과 추천으로 계속 돌아서 한 달을 쉬어도 조회수의 상당 부분이 유지됩니다. 영상 한 편 한 편이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쌓인 거죠. 같은 실버 버튼, 같은 월 50만 조회라도 앞에 채널은 몸이 아픈 순간 월급이 0으로 가고 뒤에 채널은 버텨줍니다. 그래서 채널을 설계할 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만큼 중요한 게 그 조회수가 업로드를 멈춰도 남는 종류인지예요. 이 채널이 늘 말하는 자산형 소득의 기준이 유튜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계산의 가정을 흔들어서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RPM이 5달러인 정보성 채널이라면 월 50만 조회 기준 매출이 375만 원으로 뛰고 같은 비용 구조에서 월급이 32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시급 2만 원이에요. 반대로 월 조회수가 20만에 그치면 매출 90만 원에 비용 빼면 월급 55만 원 안팎. 시급으로 3천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손익분기는 조회수 하나로도 단가 하나로도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RPM은 노력이 아니라 주제 선택에서 절반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같은 노동을 넣어도 예능 채널과 재테크 채널은 단가가 몇 배 차이 나니까요. 유튜브를 수익으로 접근한다면 뭘 찍고 싶은지만큼 그 주제의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시작 전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에도 예외는 있고 패턴이 명확합니다. 첫째, 주제 단가가 높은 채널, 금융, 비즈니스, 교육처럼 RPM이 8달러를 넘는 주제는 같은 조회수로 몇 배를 법니다. 둘째, 영상이 자산으로 쌓이는 채널. 유행을 타는 영상은 그달 반짝하고 끝나지만 검색으로 계속 발견되는 정보성 영상은 2년 전 영상이 오늘도 돈을 벌어줘요. 영상 100개가 쌓이면 신작을 쉬어도 조회수 바닥이 생깁니다. 셋째, 유튜브를 간판으로 쓰는 사람. 채널 수입 자체보다 채널이 데려오는 일감. 그러니까 강의나 컨설팅, 자기 사업의 고객을 버는 구조예요. 이 경우 광고 수익은 덤이 됩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셋 다 조회수를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팝니다. 단가 높은 시청자를, 검색 자산을 혹은 신뢰를요. 광고 수익 하나에 기대는 순간 이 직업은 아까 그 분포표의 아래쪽 절반으로 수렴하기 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 버튼은 대단한 성취가 맞습니다. 2020년 기준 5,500개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실버 버튼은 과거의 구독 버튼이 10만 번 눌렸다는 기록이지 다음 달 조회수와 월급을 보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광고 수익의 계산식에는 구독자가 없고 조회수와 단가만 있어요. 그 계산식으로 평균적인 10만 채널을 돌리면 월급 178만 원에 시급 1만 1천 원이 나오고 국세청 장부는 신고자 절반이 그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튜브가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위 1%의 13억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13억과 내 계산서 사이에는 403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고 확률에 생계를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복권처럼 사면 안 되고 자산처럼 쌓아야 하는 일이에요. 특히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계산서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부업으로 문턱을 넘고 수익 분포에서 내 채널이 어느 줄에 서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줄의 숫자로 전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 결정을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돼요. 카운터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월 50만 조회, RPM 3달러, 매출 225만원, 장비 15만, 보험 20만, 세금 12만 빠져서 월급 178만원, 시급 1만 1천원, 그리고 국세청 장부에 2줄, 상위 1%, 13억 2천만원, 하위 절반년 1800만원, 실버 버튼을 목표로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상패 뒤에 붙은 이 가격표까지 보고 시작하세요.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